엘리? 뉴욕은 원래 독해. 저희 오랜만에 독해 건축 독해로 돌아왔습니다. 예! 이렇게 건축 토ken 또 처음이네요. 그러게요. 이 생각을 한번 좀 해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이게 끝났어.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에서는 어떻게든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경제활동을 다시 하게끔 아주 그냥 발악을 하는 것 같고, 아무리 뉴욕 거버너가 굉장히 보수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방역이라든지 검사라든지 이런 거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경제활동을 재개를 해야 된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언젠가는 다시 열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다시 오피스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오피스에 결국에는 오피스 돌아가야 된단 말이야. 그럼 지금 상황에서 과연 뉴욕에 있는 오피스로 출근하는 게 편한 사람들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이게 아까 엘리가 설명해 줬잖아요. 나의 사무실, 나의 자리는 퍼스널라이즈가 막 다 있어. 그렇잖아요. 근데 이 오피스 디자인의 트렌드가 어땠냐면은 재택근무하기 전까지 엘리의 오피스의 엘리의 책상은 약간 80년대 이전 스타일인 거예요. 정말로. 나 너무 올드하다. 아니, 나쁘다는 게 아니고, 뭐, 너무 구식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오피스 디자인의 그 트렌드가 그랬거든요. 80년대까지는 큐비클,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뭐, 시스템 퍼니처, 뭐 이런 게 굉장히 핫했다고. 그래서 거기다가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생겼으니까 거기다가 개인화를 막 시키는 거야. 자기 좋아하는 인형 갖다 놓고, 화분 갖다 놓고, 자기 애완동물 사진 갖다 놓고, 이런 걸 막 한단 말이지. 근데 그 이후로, 인형, 식물, 애완동물 사진 다 있어. 아직 안 끝났다. 이놈의 녀석. 다시 근데 그 이후로 오피스 디자인이 어떻게 변했냐면은 오픈 플랜으로 변했어요. 오픈 플랜으로 변해서 더 이상 내 자리를 개인화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어. 그래서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책상들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책상들이. 나 처음에 설계 사무실에서 일할 때 내가 컴퓨터랑 모니터를 두는 책상이 있었고 그 뒤에는 항상 드로잉을 그릴 수 있는 그 드로잉 보드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점점 없어지더니 지금은 드로잉 셋 하나 놓을 자리가 없어요. 그렇게 막 계속 개인의 자리가 축소가 되면서 뭘 했냐면은 커뮤널 스페이스를 더 크게 만들었지. 그래서 막 스텝 라운지가 휘황찬란하게 변하고 거기에서 뭐 컨퍼런스뿐만 아니고 스텝들이 점심도 먹을 수 있고 아니면은 내가 일하던 중간에 내 자리에 있는 랩탑을 가지고 라운지에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일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오피스의 레이아웃 자체가 내 자리라는 개념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개인의 간격이 엄청 다닥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지금 오피스들은. 설계 사무실도 그렇다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 그렇게 한 달 넘게 떠들어 놓고서는 자 이제 우리 경제 활동을 합시다 그러더니 2달 지나서 가봤더니 오피스가 막 다닥다닥다닥 다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누가 일을 하냔 말이지.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그거를 대비를 해서 오피스 오너, 그러니까 비즈니스 오너들이 그때를 대비하여 가지고 있는 돈을 투자해서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아주 쾌적하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오피스로 레노베이션을 해야겠구나라고 하는 비즈니스 오너는 단 한 명도 없다고, 지금 상황에서. 예전부터 재택근무가 당연했던 인더스트리를 제외하고는 예전에 우리가 일하던 그 공간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여기에 대한 생각을 우리 다시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 오피스를 어떻게 해야 되지? 나 같아도 가기 싫어, 다시 거기로. 그 자리를 가려면 수십 명을 거쳐서 지나가야 돼.
코로나와 상관없이 사실 그 전에 일을 할 때 효율? 그런 거를 왜 쓰잘데기 없이 조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픈 플랜일 때가 더 좋은가? 큐비클 형태로 있는 게 좋은가? 뭐 이런 거 연구하다가 다 오픈 플랜이 되면은 뭐 서로 뭐 많이 부딪히고 해서 효율이 좋아진다 이게 또 그래서 막 리포트가 나왔어. 근데 또 어느 날부터는 또 반드시 그게 그렇지만은 않더라. 뭐 이런 식의 리포트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옛날에 칸막이 같은 게 있고 심지어 칸막이 위로 책장이 있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그게 없어지다가 이제 칸막이 없이 완전 오픈이 됐는데 이제 그걸 또 다시 조금 올리기 시작한대요. 새로 하는 데서는 또 낮죠. 그러니까 도케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플러스 소셜 디스턴스를 요구하는 어떤 측면이 되면은 사람들도 좀 잘랐겠다. 널널하게. 이제 좀 널찍널찍하게 네. 해서 그런 것도 하나 있을 수 있고 반드시 출퇴근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깨달음이 조금 생겼으니까 그때 저희 농담으로 그 얘기했었거든요. 회의하다가 화상회의로 스튜디오 전체 얘기하다가 앞으로 어떡하지 이러다가 야 그러면 반만 나오고 반만 일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자가 어떻게 나눠? 그랬더니 하루는 남자만 나오고 하루는 여자만 나오면 되잖아. 하여간 원격으로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같은 오피스 사이즈에서 간격을 좀 넓혀주는 가능할까? 잠시 생각했는데 위에서 CEO의 생각으로는 아마도 절반만 출퇴근해? 오피스 렌트비를 절반만 내면 되겠네. 그리고 오피스를 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래서 결국은 데스크는 똑같고.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가지 또 다 이렇게 체인 리액션이 생기잖아요. 그런다고 네. 그래서 렌트비를 반으로 깎아준 랜드로드가 어딨어, 건물주가. 그렇죠. 아무도 없다고 안 깎아주지. 네. 이렇게 지금 뉴욕 같은 경우만 해도 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는 상황이니까 이 도시가 정말로 이렇게 사람들이 바글바글 해야만 돌아가는 도시였을까? 이 어떤 그 덴시티 있잖아요. 그 밀도에 대한 생각을 다시 좀 해보는 때가 된 것 같아요. 오피스 공간도 그렇고 뭐 요즘 테크놀로지가 워낙 좋잖아. 사실은 시스템만 돼 있으면은 내가 손가락 하나 건물에 대지 않고도 모든 시큐리티 보안 단계를 다 셋업할 수가 있고 심지어는 엘리베이터도 버튼 내가 안 눌러도 지금은 다 돼요. 가능해. 내 자리까지 가는데 어느 누구도 터치를 안 해도 내 자리까지 분명히 갈 수가 있다고. 그런 시스템은 벌써 다 상용화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쓰는 건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전부냔 말이지. 그러니까는 이게 이 기술과 사람들 간의 상호 교류 그리고 일하는 공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엮여져 있기 때문에 이 일하는 공간에 대한 패러다임도 다시 생각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굉장히 큰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 같아. 일하는 환경에 대해서. 저는 저는 완전히 동의하는 게 그 밀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저희 회사는 뉴욕에 오피스가 따로 있고 또 얼빙턴에 있거든요. 근데 그 두 오피스의 그 모양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얼빙턴은 그냥 1층인데 엄청나게 넓은 부지의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는 저희 뉴욕 오피스보다 사람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항상 되게 텅텅 비어 보여요. 너무 크니까. 그래서 왠지 이건 저의 나이트메어인데 왠지 이제 회사를 복귀 되면 저희 그 further than 80%가 다 돌아갈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또 왠지 자꾸 뉴욕 오피스를 이제 그만 접고 다 얼굴
가야 그럴 수도 있죠. 왠지 그럴 수도 생길 있을 것 같아요. 네, 왠지 생길 것 같고 좁은데 다닥다닥 많이 보여. 뉴욕 오피스 같은 경우는 그냥 한 층에 막 3, 40명이 있잖아요. 얼빙턴 같은 경우에는 그냥 1층 그냥 그 큰 공장 부지 같은데 100명이 있는데도 서로 부딪힐 일이 없을 정도로 크니까 왠지 그런 식으로 조금 더 멀리 떨어진 곳, 좀 더 낮고 넓은 곳으로 흩어지는 약간 그런 사무실 구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네. 맞아요. 그런 얘기들 지금 솔직히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작가님이 얘기했지만 그 어번 스프롤이라는 게 이 도시 외곽으로 자꾸 이렇게 퍼져나가는 게 그냥 단순히 주거의 형태뿐만 아니고 이런 예전에는 다닥다닥 붙어서 같이 일했던 그런 인더스트리 오피스들도 왜 9/11 터지고 나서 그 다운타운에 있던 오피스들이 강 건너 뉴저지 쪽으로 많이 넘어왔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무서우니까 그런 식으로 좀 한산하고 넓은 곳을 찾아서 정말로 도시 외곽으로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단순히 주거뿐만 아니고 사무실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충분히. 네. 이런 과정을 한번 겪고 나면. 특히나 이 인더스트리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정말로 커다란 패러다임의 체인지가 올 것 같아요. 뭐 아까 자쿠님 얘기한 것처럼 뉴욕이든 영국이든 어떤 이 대도시들이 어떤 법규를 보완하고 어떤 뭐 구획을 다시 정하고 이런 팬데믹이 한 번씩 지나고 나면은 크게 한 페이지씩을 써 내려 나갔거든요. 그게 사실은 도시의 역사예요. 뉴욕도 예외가 아니고 이거 준비하면서 다른 건물들이나 우리가 익숙한 공간에 대한 것도 리스트업을 했었는데 뭐 학교나 병원 뭐 이런 것도 했었는데 마지막으로 넘어가자고요. 공공재는 그냥 쇼핑몰이 될 수도 있고 극장이 될 수도 있고 터미널, 공항, 기타 등등의 모든 것들 있잖아요.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익명의 다수의 사람들이 쓰게 되는 그런 목적의 건물들. 거기에는 호텔도 들어가고 리조트도 되고 심지어는 페리, 크루즈까지 이런 공공재의 공간에 대한 것들 있잖아요. 이게 정말로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여기에서 나는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국의 법규로 얘기하면 다중이용 공간이라고 하지요. 한국 법규에서는 다중이용 공간. 다중이. 요즘 들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현대 건축의 역사를 다시 들여다보고자 하는 이 학자들이 있어요. 건축 학자들이. 근데 이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현대 건축의 어떤 형태의 변화, 재료의 변화는 결국에는 이 대유행을 했던 유행병 때문에 지금의 현대 건축이 있었다라는 거지. 그런 큰 맥락에서 봤을 때 병원이 정말 대표적인 건물 타입이에요. 그런 프로젝트 타입인데 되게 아이러니한 건데 병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지자 같은 건축가가 나와가지고 새로운 건축은 이러해야 한다라고 선언을 했을 때 아주 극명하게 그 사람의 이론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건물은 주거도 아니고 종교 건물도 아니에요. 사실은 병원이야, 병원. 병원이 이해가 잘 안 가요? 네. 유행병이라는 게 여태껏 해왔던 우리가 그냥 여태껏 살아왔던 그 패턴이 있잖아. 이러한 공간에서 이러한 시스템에 익숙해져서 거기에서 그냥 사는 거야. 근데 그거로 말미암아 이 병이라는 게 엄청나게 폭발하게 되는 케이스가 바로 대유행인 거잖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러했던 것들이 잘못돼서
이런 유행병이 생겼었다. 우리 이걸 한번 고쳐보자 하면서 건축의 형태도 변하고 도시의 형태도 변하고 상하수도 이런 인프라스트럭처까지 전부 다 변하게 되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때 그런 대유행병을 거치면서 그 현대 건축의 어휘를 집대성한 대표적인 건물로 꼽을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병원이라는 프로젝트가 거기에 가장 가깝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현대 건축의 이론을 가장 건축적으로 잘 풀어낸 건물들이 사실은 병원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만약 예를 들자면 채광에 문제가 생겨서 폐렴이 막 대유행을 해. 그러면은 자연광을 극대화하는 건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극대화해야 되는 건물은 뭐냐면은 폐렴 환자로 가득 찬 병원이야. 주거가 아니고 쇼핑몰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도서관도 아니에요. 그게 가장 필요한 건물은 병원이야. 그러면은 그거를 극대화한 디자인을 병원에 보여주는 게 가장 합당한 예가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가나요? 예. 네. 내 얘기는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왜냐하면 네, 병원의 형태는 뭐 어떤 나는 이러면 아름다울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아니거든. 거를 개입할 여지가 1도 없이 1도 없거든. 네, 모든 환자들의 그 병실은 최대 최강을 받아야 하고 동시에 그냥 최대 최강을 받으려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병실을 남향으로 쫙 몇천 킬로 놓으면은 뭐 완벽하잖아요. 근데 플러스 그거를 의사와 간호사, 의료진들이 관리를 해야 되니까 무작정 늘릴 수는 없고 이렇게 하나 늘려놓고 하나, 하나 그래갖고 복도를 하나를 놓고 양쪽으로 해가지고 쫙 길게 야 이거보다 더 해야 돼. 이 넓은 땅에 이것만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쫙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형태가 어떤 뭐 이렇게 하면 아름다워 이렇게 하면 도시에서 봤을 때 어떤 뭐 공간이 어때 이게 아니라 철저하게 관리와 벤틸레이션과 이런 기능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물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이 병원의 형태가 변화가 있었던 게 그런 큰 유행병이 있을 때마다 변화를 했듯이 지금 도케님의 말씀은 이번 그거를 계기로 다시 병원의 형태도 변화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는 현대 건축이 이 모더니즘이라는 것이 그것을 대표하는 건물이 병원인 경우가 몇 가지 예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철저하게 건축가가 주도를 해서 만들어진 형태의 병원이었어요. 근데 우리 사무실이 병원 프랙티스가 굉장히 크거든요. 거기가 돈 되게 잘 벌어요. 근데 거기에서 하는 프로젝트들을 보면은 지금까지 그 현대 건축이 나오고 난 뒤에 각종 현대 기술이 접목된 현대의 의학을 접할 수 있는 현대 시설의 병원들은 건축가의 개입이 한 요만큼? 병원은 이만한데 건축가가 할 수 있는 건 한 요만큼밖에 안 돼요. 왜냐면은 모든 것들이 다 기준화가 돼 있고 그냥 갖다 플러그인만 하면 되는 거야. 그건 뭐야? 지금 되게 아이러니하게 병원이 이렇게 발전을 한 거죠. 근데 지금 이런 코로나를 겪게 되면 이제는 건축가의 집단이 이거를 이성적으로 다시 한번 이 현대 건축, 여태까지 만들어 왔던 우리의 건축들이 이게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그 좋은 예가 병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내 생각에는 이제는 더 이상 병원은 건축가가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는 게 요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 이외의 건물들 있잖아요. 쇼핑몰이나 나는 터미널
이런 건물들이 어떤 커다란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그런 어떤 엄청난 파도가 지금 밀려오고 있어요. 엄청난 파도가 밀려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는 이 잠깐 멈추는 순간을 갖고 되짚어 보는 거지. 복기를 하는 거예요. 여태껏 해왔던 걸 복기를 하고, 거기에서 잘못된 점을 찾아서 그거를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게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거든요.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설계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끝나면은 엄청난 큰 변화가 올 거라는 걸 다 본능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솔루션이 뭐냐는 거지. 그거는 단순히 어떤 뭐 매스링을 비틀고 머터리얼을 바꾸고 이게 아니고, 건축이라는 언어가 아주 큰 변화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게 뭐가 될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도케님이 말씀하시는 게 제가 이해하는 거랑 비슷한지는 모르겠는데, 말씀하시니까 듣고 생각나는 게, 건축이 이렇게까지 플러밍이나 벤틸레이션에 기계적이거나 전자적인 힘을 빌지 않아서 해야 했던 비교적 원시적인 시절의 건축은 이 기계 설비의 도움이 없어도 작동이 가능했어요. 쉽게 말해서. 채광이 자연으로 들어왔고, 근데 이 도시 안에서 높은 밀도에서 어떤 건물을 하다 보니 원래 건축가들이 빛과 공기와 이런 것들을 다뤄야 되는 기본적인 건축이 해야 되는 일에서 벗어나서, 왜냐면 기계가 다 해주니까 채광도 대충 해도 조명 다 달면 되고, 벤틸레이션 뭐 내가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대충 해도 되니까 건축가들이 집중하는 거가 형태에 집중을 한 거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막 이거 뭐 알아서 엔지니어들이 풀어줄 거야 이러고 건물을 막 이렇게 휘어가지고 막 뭘 하고 이런 것만 하다가, 이제 야 이거 벤틸레이션으로 해결이 안 된, 오히려 더 위험해.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벤틸레이션으로 돌리다가는 그 덕트를 타고 바이러스가 다 퍼져. 이거 기계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이런 상황이 되면 원래 건축가들이 해야 됐던 일, 어떻게 하면은 이 정도 밀도의 공간에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정도의 영역 스페이스를 나눠줘야 되고 뭐 하는 이런 본래의 일들로 좀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아까 병원은 안 변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셨지만 병원 프로젝트를 사이드로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게, 병원의 평면은 1도 여지가 없이 어떤 뭐 미적이거나 이런 거에 여지가 없이, 물론 병원 건축하시는 분들은 아니야 우리도 미적 감각이 있어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거 내가 해줄까? 한 개 하고 끝나면 내가 해줄게. 빛이 다 들어가고, 그렇게 해야 됐던 시대에는 건물을 지을 수 없었는데, 이제 인공 조명과 인공 벤틸레이션을 하면서부터 꽉 그렇게 안 해도 돼. 그걸 하느니 돈을 써서 기계 설비를 하고 이 비싼 땅에다가 건물을 조금 더 지어서 병원을 하자. 그리고 병원은 절대로 줄어들지가 않아요. 병상이 계속 유지가 되니까 계속 24시간 유지하면서 계속 옆에 땅을 써서 계속 확장을 해요. 그러니까 병원들이 보면은 꽉꽉꽉꽉 차고, 심지어 뉴욕 이스트 쪽에 보면은 이스트 할렘에 뉴욕시 절반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병원이 있는데, 거기도 이제 그런 십자가가 하나 떨렁 있었는데,
뉴욕시랑 그 뉴욕시 EDC랑 같이 이렇게 손을 붙잡고 생각을 하다가 야, 요즘은 사람들이 병실에 잘 안 누워 있어. 왜냐면 개인 위생의 정도가 19세기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졌고 사람들이 병실에 누워 있으면은 돈 많이 나가고 이러니까 그냥 간단한 치료를 최대한 외래 환자로 하고 안에 들어가 있는 환자 수에는 급감하고 있다. 이렇게 그래프를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이렇게 십자가 평면 이만한 거 있는 거를 딱 압축해서 병원을 요만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계 설비를 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다 해보니까 병원 평면이 오피스 평면 짜는 거하고 똑같아진 거예요. 그래갖고 요만한 푸프린트에다가 병원을 싹 몰아넣고 나머지는 잘라서 레지덴셜로 팔자. 이런 계획안을 제가 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걸 잘라서 팔자 이거가 제가 하는 건 아니었지만 중요한 거는 그 위에서 가진 생각은 병원을 이렇게 줄이자.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였고 제가 하는 거는 이제 그래서 이제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제가 하는 부분이었죠. 그런데 지금 같이 그러니까 병실을 줄이고 그걸 효율성을 높이자 이런 걸 했었는데 저는 코로나 사태를 딱 보면서 제일 처음 드는 생각은 병실 수 모자라고 사람들이 아파도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이렇게 줄려던 거는 전면 백지화하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평소에 안 쓰더라도 병실을 충분히 마련해 둬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병원을 디자인하는 건축가가 해야 되는 일, 그러니까 기계 설비와 전기 설비로 의 힘을 빌어서 리얼 이스테이트를 보상해주는 일을 하지 않고 원래 병원이 해야 될 일을 병원 건축가가 원래 디자인해야 되는 걸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당연시됐던 도시주거에 대한 생각이 바뀔 때가 그런 계기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정말로 뉴욕이라는 이 맨하탄이라는 것에 엄청난 지형의 변화가 생길 것 같아요. 그게 정말로 사람들이 그거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자본주의와는 좀 동떨어지게 한 발짝 떨어져서 이렇게 지켜본다면 분명히 엄청나게 큰 변화가 건축이 랭귀지 전반적인 변화에 영향을 주는 그런 큰 변화가 불어닥칠 거라는 독해의 노스트라다무스였습니다. 이거 미래를 예언하는. 그러게요. 오죽하면은 BC, before corona, 그리고 그게 after 코로나. AD, after COVID. 예, 제 생각이긴 하지만은 뭐 그래도 정말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지형 변화가 모든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일어날 거는 분명하고요. 특히나 건축이나 이런 분야는 굉장히 즉각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분명히 그게 실제 나의 것이 되려면은 상당한 시간이 또 걸릴 거예요. 그게 맞아요. 어쩔 수 없는 그 건물이 가지고 있는 그 태생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물리적인 시간은 분명히 걸리겠지만 사람들의 사고는 벌써부터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 네, 근데 한 가지 슬픈 일은 뭐 앞으로 건축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거는 이제 뭐 도케 씨나 자코님 같은 건축가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은 실제로 돈주머니에 돈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벌써부터 망해가는 비즈니스와 건물들을 주워 담기 위해서 지금 그쵸. 바쁘게 맨하탄 안을 벌써
지금 사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면서 너 지금 힘들지? 나한테 넘길래? 이런 식의 오퍼도 많이 넣고 많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올해 안에는 그런 커머셜 에리아까지 좀 이렇게 발을 넓혀가지고 일을 할 생각이었었는데 지금 이런 코로나 일이 지나가다 보니까 당분간은 그렇게 이렇게 호락호락하진 않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오늘 건축 독해에서는 이 코로나 이후에 건축이 갖는 의미, 그리고 집부터 뭐 사무실, 그리고 병원, 공공재 얘기까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의미가 바뀌어질 것인가, 그리고 이미 사람들이 생각의 전환들, 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본 건 아니고요. 그냥 수다 떤 거죠. 네,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네. 그림상으로는 벌써 다 된 것 같아. 유튜브 상으로는 여기까지만 찍어서 올려도 되겠다. 그럼 원래 다 끝나는 거야? 그리고 보관만 하면 돼? 당장에 뭐 코로나로 이렇게 엘리원도 녹음하는 방식부터 바뀌었으니까요. 이거는 뭐 하나부터 열까지 영향 안 받는 구석이 없네요. 그러게요. 코로나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녹음에는 코런틴 기간을 이겨가는 우리들의 패션 이야기. 우리들의 패션. 그 와중에 지키는 우리의 패션. 네, 우리 나름대로 하고 있는 지금 프로젝트 있잖아요. 그죠? 네. 네. 스페셜 프로젝트. 네, 스페셜 프로젝트 이것도 공개하도록 하고요. 네, 저희 니자 외한자 그 프로그램 한 번 첫 번째 하고서는 여지껏 못 하고 있는데 니자 반응이 되게 좋았었는데. 제가 네, 저희 갖고 있는 코너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계세요. 안녕. 바이. 빠이. 엘리? 여간? 원래? 오케이.